아빠와 함께 있는 자면서 함께 있는 삼국사의 제17권 고구려번기 제5 동천왕이에요. 동천왕의 이름은 우위거이다. 우위거. 어릴 때 이름은 교체이다. 산산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규통촌 사람으로서 산산왕의 소후가 되었으나 역사에는 그의 가족과 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임금은 전왕, 즉 산산왕 17번째 해에 태자로 세워졌고 이때에 이르러 임금의 자리를 이었다. 임금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였다. 왕후가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기서의 왕후는 산산왕의 왕후야. 왕이 유람하러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임금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했다. 임금이 돌아와 말하였다. 말이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구나. 왕후가 또 모시는 사람을 시켜 밥상을 올릴 때 일부러 임금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는데 역시 화내지 않았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228년 봄 2월 임금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의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그리고 3월 우씨를 왕태우로 책봉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230년 가을 7월 국상고우를 이어 우태, 명림, 어수를 국상으로 삼았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234년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화친하였다. 여기의 위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 유비, 손권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나라야. 즉 조조의 나라인 위, 그 나라야. 자, 가을 9월에 태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행실이 바르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국양을 보겠는가. 그래서 국양이란 것은 고국천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 신하들이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하겠거든 나를 산산왕릉 곁에 묻어달라. 그리고 태후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냈대. 그런데 무당이 말하였다. 국양왕이 나에게 내려와서 어제 우씨가 산산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는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 우씨와 싸웠다.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낯이 아무리 두껍다 해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가 없도다. 내가 조정에 알려 나의 무덤을 물건으로 가리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국양왕의 능 앞에 7겹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전해졌었나 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거지. 자,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236년 봄 2월 오나라의 왕 송권, 아까도 말했듯이 삼국시대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야. 그 송권이 사신 호위를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그 사신을 잡아두었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 위나라로 보냈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237년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위의 연호가 바뀐 것을 축하하였다. 이 해가 경초원년인 거야.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238년 위나라 태위 사마선왕이 무리를 이끌고 공손연을 쳤다. 임금이 주부와 대가를 보내 병사 1000명을 이끌고 그들을 돕게 하였다. 자, 임금이 그리고 4년 뒤인 임금님 16번째 서기 242년 임금이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라고 돼 있어. 방금 나왔던 사마선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사마중달, 즉 사마이야.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243년 봄정월 왕자 연부를 세워 왕태자로 삼고 나라 안에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245년 봄상월 동해의 여자와 임금이 결혼을 했대. 그리고 겨울 10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 북쪽 변방을 침입하였다. 그리고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246년 가을 8월 위나라가 아까 계속 나오는 그 위나라야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만명을 거느리고 현도에서 나와 침입하였다. 임금이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비류수가에서 맞아 싸워 이기고 3000여 명을 물리쳤다. 다시 병사를 이끌어 양맥의 골짜기에서 싸워 또다시 이겨 또 이번에도 3000여 명을 물리쳤다. 임금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위나라의 대병이 오히려 우리의 소병만 못하다. 관구금이란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 그의 목숨은 나의 소나기에 달려있도다. 임금은 곧 철기 5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였다. 이 철기라는 건 철로 무장된 말을 탄 병사를 말해. 관구검이 방형으로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자 방형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말해. 그렇게 싸우자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여 크게 패했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 18,000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어. 임금은 기병 1천여 명을 데리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대. 그리고 겨울 10월 관구검이 환도성을 쳐 함락시키고 곧 장군 왕기를 보내 임금을 쫓게 했어. 임금은 남옥조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흩어져 거의 다 없어지고 오직 동부에 밀우라는 사람 이름이야. 그 미루만이 남아
임금의 옆을 지키고 있었어. 그러다 임금에게 말했지. 지금 추격병이 매우 가까이 닥쳐 있으므로 이 형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적군을 방어하면 임금께서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결사대를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적에게 나가 전력을 다하여 싸웠다. 임금은 간신히 빠져나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병졸들을 모아 스스로 호위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미루를 찾아올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호환상을 주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부의 유옥구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전장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있는 미루를 발견하고 업고 돌아왔다. 임금은 자신의 다리에 미루를 눕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가 깨어났다. 임금은 살길로 여러 곳을 전전하며 남옥저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나라의 군사의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임금은 마땅한 계책도 없고 형세가 꺾이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동부 사람 유유가 나와 말하였다.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고 하여 헛되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나라 군사들을 위로하며 틈을 엿보아 적장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계책이 성공하거든 임금께서는 적을 맹렬케 공격하여 승부를 결정 지으십시오. 임금이 말하였다. 좋다. 유유가 위나라 군대로 들어가 거짓으로 항복하며 말하였다. 우리 임금이 대국의 죄를 짓고 바닷가로 도망하였으나 몸을 둘 곳이 없습니다. 장차 귀국의 진영 앞에 나와 항복을 청하고 법관에게 목숨을 맡겨 먼저 저를 보내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군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위나라 장수가 이 말을 듣고 그의 항복을 받으려 하였다. 유유가 식기에 칼을 감추고 앞으로 나아가 칼을 뽑아 위나라 장수를 물리쳤다. 위나라 군사는 마침내 혼란에 빠졌다. 임금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그들을 갑자기 공격하니 위나라 군사는 동요하며 진을 치지 못하고 마침내 낭랑에서 물러갔다. 임금은 나라로 돌아와 공적을 놓아야 하는데 미루와 유유가 1등이었다. 미루에게는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유옥구에게는 압록과 분을 하원을 시급으로 주었다. 유유에게는 벼슬을 더하여 구사자로 삼았고 또한 그의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삼았다. 이번 전쟁에서 위나라 장수가 숙신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에 그 공을 새겨 기념하고 또한 환도산에 이르러 불레성에 공을 새기고 돌아갔다. 예전에 동천왕의 신하 등레가 임금이 중국을 침입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간하였으나 임금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등레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머지않아 이 땅에 쑥대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쑥대밭이란 말이 나왔지. 등대는 결국 음식을 먹지 않고 굶었다. 위나라 장수 강구검이 모든 군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무덤은 무너뜨리지 말고 그 무덤과의 나무도 베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의 처자들을 잡았으나 모두 풀어주도록 하였다.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 괄지지에
불레성은 곧 국내성이다. 그 성은 돌을 쌓아 만들었다고 했으니 이는 환도산과 국내성이 서로 접해 있기 때문이다. 양서에는 사마이가, 아까 말한 사마 중달이야, 공손년을 토벌한 틈을 타 고구려의 왕이 장수를 보내 서안평을 습격하였으므로 관구검이 침입하여 온 곳이라고 되어 있고, 통감에는 등례가 왕에게 관한 것은 고구려 왕 위궁 때의 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삼국사기의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247년 봄 2월 임금은 환도성이 병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집이었다. 어떤 기록에는 임금이 왕검에 도읍하였다라고도 한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748년 봄 2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맺었다. 가을 9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려고 해요. 임금님은 시원의 장사를 지내고 호를 동천왕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을 생각하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가까운 신하 중에 임금을 따라가려는 무리가 많았으나 새로 즉위한 임금이 예가 아니라 하여 이를 금하였다. 그러나 장래일에 이르러서 임금의 무덤에 와서 임금을 따라간 자가 매우 많았다. 나라 사람들이 섣불 베어다 이에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을 시원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어보면 시원의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시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번 임금님은 중천왕이에요. 중천왕의 이름은 연불이며 동천왕의 아들이다. 모습과 자태가 준수하고 지략이 많았다. 동천왕이 17번째 해에 이 중천왕을 태자로 삼았고 22번째 해 가을 8월 임금 동천왕의 뒤를 이어 태자인 중천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겨울 10월 연씨를 왕후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임금의 동생 예물, 사구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가 죄를 받았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250년 봄 2월 임금이 국상 명림어수에게 명하여 내외의 병마에 관한 사무를 겸하여 맡아보게 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251년 여름 4월 임금이 관나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그런 벌을 내렸다. 관나 부인은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카락의 길이가 9자나 되었는데 임금이 그 관나 부인을 사랑하여 장차 소후로 삼으려 하자 왕우영 씨는 관나 부인이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을 걱정하여
임금에게 말을 하였다. 제가 듣기로 서쪽 위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의 위나라야. 계속 나오고 있어. 조조의 그 위나라야. 긴 머리카락을 천금을 주고 산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왕이, 동천왕을 말해, 중국의 물건으로 예를 다하지 않고 병사의 진입을 받아 달아나고 사직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임금께서는 위나라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신을 보내 긴 머리의 미인을 신상하면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그 왕후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관나부인이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해를 가할까 걱정되어 도리어 임금에게 왕후를 참소하여 말하였다. 왕후가 저를 항상 꾸짖어 말했습니다. 농사짓는 집의 계집이 어찌 여기 있느냐.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대왕이 나가셨을 때 왕후가 저를 해치려 하여 뜻을 품은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후에 임금이 기구에서, 기구란 그 기지역에 있는 그 언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오자 관나부인이 가죽 주머니를 들고 왕을 맞아 울며 말하였다. 왕후가 저를 이 주머니에 담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대왕께서 작은 목숨을 살려주시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어찌 감히 옆에서 다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임금은 이를 문초하여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노하여 관나부인에게 말하였다. 너가 꼭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였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254년 여름 4월 국상 명림 어수를 이어 비류의 패자 음무를 국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255년 왕자 양로를 왕태자로 삼았다. 나라 안에 사면령을 내렸다.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256년 겨울 11월 연나 명림 홀도를 공주에게 장가들게 하여 부마도의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259년 겨울 12월 임금이 두놀 골짜기에서 사냥을 하였다. 위나라, 역시 아까 말했던 조조의 위나라를 말해. 장수 위지해가 병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임금이 정예 기병 5천을 선발하여 양맥의 골짜기에서 싸워 이기고 8천여 명의 을 사로잡았다. 임금 13번째 해 서기 260년 가을 9월 임금이 졸본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262년 가을 7월 임금이 이번에도 기구라는 곳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1월에는 우레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다.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270년 겨울 10월 임금의 뒤를 이어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임금님은 중천에 장사를 지냈기에 중천왕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에 해당하는 그 서천왕이에요. 자, 이 임금님은 서천왕의 이름은 양로, 동천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격이 총명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중천왕 8번째 해에 태자로 삼았고 중천왕 23번째 해 겨울 10월 중천왕을 이어 태자인 서천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271년 봄 정월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을 세워 왕후로 삼았다. 그리고 가을 7월 국상 음우, 아까 임명되었던 음우의 뒤를 이어 9월에 상루를 국상으로 삼았다. 상루는 음우의 아들이었다. 겨울 12월 지진이 났다.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272년 여름 4월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6월에는 크게 가뭄이 들었다. 임금님 4번째 해 서기 273년 가을 7월 초하루 정유에 일식이 있었다.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부재하였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276년 여름 4월 임금이 신성에 가서, 신성이라는 성이 있어, 사냥하여 흰 사슴을 잡았다. 가을 8월에 임금이 신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달 9월 이상한 새가 공정에 모였다. 보통 궁궐의 뜰이라고 말하는 거니. 그리고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280년 겨울 10월 숙신이 침입해 와서 변방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괴롭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과인이 변변치 못한 몸으로 임금의 자리를 잘못 물려받아 나의 독이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 없고 위험은 멀리 떨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웃의 적들이 강토를 어지럽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제 꾀가 많은 신하와 용감한 장수를 얻어 적을 멀리 꺾어 버리려 하니 그대들은 각각 기이한 계략을 치며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였다. 임금의 동생 달가는 용감스럽고 지략이 있어 대장이 될 만합니다. 이에 임금은 달가를 보내 숙신을 정벌케 하였다. 달가가 기이한 계략으로 적을 엄습하여 단로성을 빼앗고 그 추장을 잡았다. 또한 그 주민 600여가를 부여 남쪽의 오천으로 옮기고 항복한 부락 6에서 7곳은 종속국으로 삼았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여 달가를 안국군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으며 겸하여 양맥, 숙신 등 여러 부락을 통괄케 하였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286년 봄 2월 임금의 동생인 이루, 소발 등 2사람이 반역을 꾀하였다. 병을 핑계로 온천에 가서
자기 무리들과 무절제하게 놀며 도리에 어긋난 말을 퍼뜨렸다. 임금이 거짓말로 국상을 시켜준다고 그들을 부르고는 그들이 오자 힘센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잡게 하였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288년 여름 4월 임금이 신성으로 행차하였다. 해곡의 태수가 고려의 눈을 받쳤는데 밤에 눈에서 빛이 났다. 보통 야광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일지도 모르겠어. 야유광이라고만 적혀있고 야광주라는 말은 없네. 임금님 그리고 그 같은 해 가을 8월 임금이 동쪽으로 사냥을 가서 흰 사슴을 잡았다. 9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겨울 11월에 임금이 신성으로부터 돌아갔다. 몇 해가 흘러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292년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임금님의 릉은 서천 언덕에 있기에 서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 임금님은 봉상왕이에요. 봉상왕은 그 이름이 상부, 삽시루라고도 하는데 서천왕의 태자이다.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여 위심과 시기심이 많았고 그러다가 임금님 즉 서천왕 23번째 해에 임금님의 뒤를 이어 태자로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해 서기 292년 봄 3월 임금이 아까 양맥의 난을 진압했던 안국군 달가를 쫓아냈어. 임금은 달가가 아버지 형제의 항렬에 있고 또한 큰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를 의심하여 몰아낸 것이다. 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안국군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양맥과 숙신의 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백성들은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모용선비가 나타나기 시작해.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293년 가을 8월 모용위가 침입하였다. 임금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했다. 아까 신성의 설명해 보면 저 멀리 동북쪽 어딘가에 있는 성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던 임금이 공림에 이르렀을 때 모용위가 임금이 도망간 것을 알고 병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 그들의 손에 거의 잡힐 듯 하자 임금이 두려워하였다. 그때 신성태수인 북부 소용 고노자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임금을 맞이하고 또한 적군과 싸워 분발해 그들을 공격하니 모용외의 군사가 패하여 물러났다. 임금은 기뻐하며 고노자의 자규를 더해 대형으로 삼고 아울러 공림을 시급으로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용해를 쳐들어온 모용해를 물리쳤어. 그리고 같은 해 9월 임금은 그의 동생 돌고가 반역할 마음을 가졌다 하여 쫓아냈다. 사람들은 돌고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고 돌고의 아들 을불은 교회로 도망쳤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294년 가을 9월 국상 상루를 이어 남부 대사자 창조리가 국상이 되었어. 자귀를 올려 대주부로 삼았다. 자,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296년 가을 8월 모용에는 되게 자주 나와. 모용해가 침입하여 고국원에 이르렀다. 그는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파괴하였는데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즉 모용에는 이것이 매우 두려워 곧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모용씨는 병사가 강력하여 우리 강토를 여러 차례 침범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북부대영 고노자는 어질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만약 임금께서 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하거든 고노자가 아니면 쓸만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고노자를 신성태의 수로 삼았다. 고노자가 선정을 베풀어 권력과 명성이 높아지니 모용에는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 자,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298년 가을 9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치니 백성들이 굶주렸다. 겨울 10월 임금이 궁시를 증축하였는데 궁시이란 건 대궐 이거야. 이거를 늘리려고 한 거야. 크게. 생각보다 매우 사치스럽고 또한 화려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고 궁핍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여 간언하였다. 하지만 임금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임금님 같은 해 11월 임금이 사람을 시켜 을부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299년 가을 9월 봉산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객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그해 겨울 12월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임금님 아홉 번째 해 서기 300년 봄 정월 또 지진이 났다.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백성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매우 굶주렸다. 8월에 임금이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궁실의 수리를 맡겼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궁핍해지고 또한 이 일의 고통으로 인해 도망치고 흩어졌다. 창조리가 간언하였다. 하늘의 재앙이 거듭되어 곡식이 자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계곡과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염려하여 몹시 조심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대왕은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배고픈 백성들을 몰고 가서 토목공사의 부역을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백성의 부모된 뜻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물며 가까운 곳에 강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우리가 피폐한 때를 타서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어 말하였다. 임금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궁실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권력과 중후함을 보일 수 없다. 지금 국상은 아마도 과인을 헐뜯어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려 하는 것 같구나. 그러자 창조리가 말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구휼치 않으면 어진 것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지 않으면 충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국상이라는 보잘것없는 자리를 이었으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백성의 칭송을 들으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겠다는 건가? 다시 말하지 않길 바란다. 창조리는 임금이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을 알았고 또한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물러나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모의하여 임금을 폐위하고 을부를 맞아 임금으로 삼았다. 임금 즉 봉상왕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두 아들 역시 이를 따랐다. 아까 울음소리가 났던 봉산의 언덕에서 장례를 치르니 이 임금님은 봉상왕이라 하였다. 다음 임금님은 소금장수 임금님 미천왕이에요.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이다. 서천왕의 아들인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예전에 봉상왕은 이 이전의 왕 쫓겨난 봉상왕은 그 동생 돌고가 반역할 생각을 가졌다 하여 의심하였고 그의 아들 돌고의 아들이니까 을불은 자기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 처음에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였는데 음모는 을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매우 고된 일을 시켰다. 그 집 옆의 못에 개구리가 울면 음모는 을불을 시켜 개구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밤에 기와 조각이나 돌을 던지게 하였고 낮에는 뗄나무를 해오도록 독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은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을 팔았다. 배를 타고 압록에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고 강의 동쪽 사수촌 사람의 집에 지냈다. 그 집의 노파가 소금을 요구하여 한 말 정도 주었더니 그 노파가 다시 요구함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노파가 원한을 품어 자기의 신발을 소금 속에 넣어두었다. 을불은 이를 알지 못하고 소금을 지고 길을 떠났는데 노파가 쫓아와 신발을 찾고는 을불이 자신의 신발을 감추었다고 꾸며 즉 훔쳤다고 꾸며 압록의 관리에게 고발하였다. 관리는 신발값으로 소금을 빼앗아 노파에게 주고 을불의 볼기를 때린 후 풀어주었다. 이리하여
을불은 얼굴이 여위고 복장이 남루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왕손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장차 왕을 폐위하고자, 즉 왕을 끌어내리고자 하여 먼저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 등을 보내 산과 들로 을불을 찾게 하였다. 조불과 소우가 비류하 기슭에 이르렀을 때 한 사나이가 배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비록 형색은 여위고 파리하였으나 행동거지가 평범하지 않았다. 소우 등은 이 사람이 을불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지금 국왕이 무도하여 국상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임금을 폐위하고자 몰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상은 왕손께서 행실이 검소하고 인자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므로 선왕의 업을 이을 수 있다 하여 일부러 저희들을 보내 맞아 오게 한 것입니다. 을불은 의심하여 말하였다. 나는 야인이요 왕손이 아닙니다. 다시 살펴보시오. 소등이 말하였다. 지금 임금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진실로 나라의 주인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신하들이 왕손을 간절하게 바라니 의심치 마십시오. 그들은 마침내 을불을 받들어 돌아왔다. 창조리가 기뻐하며 을불을 오맥 남쪽 집에 모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을 9월 임금이 후산 북쪽에서 사냥할 때 국상 창조리가 따라갔다. 창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같은 마음인 자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창조리가 갈 때 잎을 관에 꽂자 여러 사람들도 모두 갈 때 잎을 꽂았다. 창조리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왕을 폐위하여 별실에 가두고 병사들로 하여금 주변을 지키게 하였다. 왕손을 맞아 옥새와 인끈을 바쳐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누런 안개가 끼어 사방이 막혔다. 11월에 바람이 서북에서 불어와 엿새 동안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렀다. 12월에는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302년 가을 9월 임금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현도를 침공 8,000명을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겼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311년 가을 8월 임금이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313년 겨울 10월 낙랑군을 침범하여 남녀 2천을 사로잡았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314년 봄 정월 왕자 사유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가을 9월 남쪽으로 대방을 침공하였다. 다음에 16번째 해 서기 315년 봄 2월 현도를 침공하여 깨뜨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을 8월 해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319년 겨울 12월 진나라 이번에 위나라가 아니지 진나라는 우리가 알고는 사마중달 사마이의 그 진나라야.
평주 자사 최비가 도망쳐 왔다. 예전에 최비는 은밀히 우리와 단씨, 우문씨를 달래어 함께 모용해를 공격하게 하였다. 또 모용씨가 나오지. 세 나라가, 즉 단씨, 우문씨,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세 나라가 극성으로 나아가 공격하자 모용회는 문을 닫고 지키면서 우문씨에게만 쇠고기와 술을 보내 위로하였다. 다른 두 나라가는 우문씨와 모용회가 함께 은밀한 계획이 있다고 의심하여 각각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그러자 우문씨의 대인 실독관이 말하였다. 두 나라는 비록 돌아갔으나 내가 혼자 극성을 빼앗을 것이다. 모용회가 그의 아들 황,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용황이야. 그 황에게 장사 배역과 함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선봉에 서게 하고 자신은 대병을 거느리고 뒤를 이었다. 실독관은 크게 패하고 겨우 살아났다. 최비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아들 도를 시켜 극성에 가서 거짓으로 승리를 축하하게 하였다. 모용회가 병사를 세워놓고 도를 대하니 도는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사실을 말하였다. 모용회는 곧 도를 돌려보내고 최비에게 말하였다.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요 달아나는 것은 하책이다. 즉 항복하라는 말이지. 모용회는 병사를 이끌고 도의 뒤를 따랐다. 최비는 기병 수십과 함께 집을 버리고 우리나라 즉 고구려로 도망쳐 왔고 그 무리 모두, 그러니까 최비는 도망쳐 왔는데 나머지는 다 모용회에게 항복하였다. 모용회는 그의 아들 인, 즉 모용인에게 요동을 진정시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과 마을이 예전과 같이 안정되었다. 우리나라 장수 연호가 하성을 막아 지키고 있었는데 모용회가 장군 장통을 보내 공격하여 그를 사로잡고 그 무리 천여가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임금은 자주 병사를 보내 요동을 침공하였다. 모용회는 모용한과 모용인에게 모용인을 보내서 우리를 치게 하였는데 임금이 동맹을 구하자 모용한과 모용인이 곧 돌아갔다. 즉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잠시 동맹을 한 거야. 자,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320년 겨울 12월 병사를 보내 고구려가, 즉 고구려의 우리 소금장수 임금님이 병사를 보내 요동을 침공하였는데 모용인이 막아 싸워 우리가 크게 패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임금님 31번째 해 서기 330년 후조, 조나라야. 근데 후조라고 나중에 생긴 조나라 해서 후조라고 해. 후조의 성륵, 후조의 임금님이야. 성륵에게 사신을 보내 호시를 주었다. 그래서 호시는 광대쌀이로 만든 화살이야. 화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어떤 외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님 32번째 해 서기 331년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봄 2월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임금님은 미천의 언덕에 장례를 지내서 이 임금님을 우리를 미천왕이라 하고 더 유명한 말로는 소금장수 임금님이라고 해요.